최저임금 계산 방법이 이제 변경됐어요. 올해부터. 이 최저임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사실 이제 여기 오늘 준비한 것 중에 챕터 1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법리적으로도 절대 쉬운 게 아니고, 물론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최대한 단어를 좀 쉽게 쓰는 편이라서 그래도 이해하기 수월하게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쓰이는 용어 자체는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천천히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좀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맨 왼쪽에 파란색에 소정근로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외라는 거는 이제 뭐 내외니까 소정근로라는 게 있어요. 소정근로는 뭐 인사팀에 계신 거 대부분 아시겠지만 노사 간에 합의해서 야 이만큼 일하자라고 정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죠. 지금은 이제 주 40시간 제도인데 2010년도 또는 이제 거슬러 2007년도 처음 주 40시간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나이 어리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토요일 날 근무는 당연하고 이 토요일 날 뭐 4시간을 근무할 거냐, 8시간을 근무할 거냐. 이게 중간에 특히나 학교도 그랬잖아요. 학교에서도 뭐 오전만 근무하는 근무가 아니죠. 오전만 이제 가서 이제 공부하느냐, 뭐 또는 이제 격주로 뭐 등교를 한 해 만에 이런 게 있었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선생님도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 40시간이지만 예전만 해도 주 44시간이나 48시간이었고, 하루에 8시간을 근무했을 때 주 6일 근무면 주 44시간이든 주 48시간이든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전부 다 소정근로에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논의가 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 40시간이 되면서 하루에 근무는 8시간으로 정하는데 주 40시간이니까 주 5일로 주 40시간이 채워지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평일날 근무를 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날 근무하면은 이게 소정근로. 자, 그럼 이제 두 개가 남습니다. 일반적인 사례예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남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뭔가로 정해야 되는데, 기존엔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데 갑자기 사라져 버렸으니까 토요일이 붕 뜬 거죠. 대신 일요일은 저희가 근로기준법 55조에서 주 휴일로 지정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쉬도록 일주일에 소정근로일을 출근을 하게 되면 쉬어야 된다. 요금으로. 그럼 이건 휴일이에요. 그럼 남은 건 하나? 토요일. 이거 토요일은 대체 뭐냐? 이제 이걸 가지고 논의가 많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 노동부에서 발간한 매뉴얼이나 지침을 보면은 이 토요일을 일단 무급 휴무일이라고 지정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게 이제 휴일과 휴무일인데, 이거 이제 명칭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실 필요는 있어요. 이제 노무사라든가 교수님마다 좀 휴일하고 휴무일에 대한 해석을 법적으로 풀어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렵기는 한데,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인사팀에 계신 분들 다 법적인 용어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 이제 개인적인 사견을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휴일은 쉴 휴자예요. 일은 날일자고 쉬는 날입니다. 그냥 쉬는 날. 근데 이게 원래는 이날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쉬는 날로 지정했으니까 그날 근무 의무를 너한테는 면제해 줄게 라는 게 휴일이에요. 원래는 일을 해야 되지만 쉬는 날. 그러면 유급주휴라는 개념도 좀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너는 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만 쉬게 해줄게. 대신 유급으로 처리해줄게. 그래서 휴일이고, 휴무일은 저 무자가 저희가 이제 업무하다 뭐 이럴 때 직무 이럴 때 쓰는 무자입니다. 한자로. 그래서 아예 업무 자체가 쉬는 날이에요. 즉 근무 자체에 의무가 없는 날이라고 보시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할 때도 휴일날 근무하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휴무일날 근무하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 수당을 지급하는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자면, 휴일날 나 근무무 면제됐는데 나 쉬어라고 해놓고 또 나와서 일을 하라고 그래? 그러면 난 그 휴일 불수는 더 받아야지. 휴일날 나와서 일을 했으니까. 근데 휴무일은 아예 근무무가 없는 날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원래 월수금 나오기로 했는데 화, 목은 휴무일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화요일날 나와서 더 일을 하래요. 그럼 근무무가 없는 날이지만 그날 더 추가로 연장 근무가 생겼으니까 연장 근무 수당. 저는 좀 이렇게 이해한 게 좀 편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교과서나 이런 몇 가지 해석들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석은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고 휴무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회사 재량이에요. 회사 맘입니다. 어떻게 지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어떤 법에서도 토요일을 어떻게 지정하라고 결정된 게 없어요. 알아서 하는 겁니다.
단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부에서 주 40시간 매뉴얼에 무급 휴무일이라고 해라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본인들의 그 노동부의 판단을 그냥 넣은 것뿐이지 실제로 많은 회사들에서 전부 다 무급 휴무일로 하느냐, 휴일로도 지정하고 휴무일로도 지정하고.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휴일을 유급 휴일로 할 거냐, 무급 휴일로 할 거냐, 그리고 휴무일을 유급 휴무일로 할 거냐, 무급 휴무일로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무급 휴일이나 무급 휴무일이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차피 쉬는 날이고 또는 일할 의무가 없는 날인데 이것 무급은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 법이 무노동 무임금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안 하면 돈을 뭐 안 받는 게 맞는데 근데 회사에서 쉬는 날이거나 일할 의무도 없는 날인데 유급으로 하겠대요. 이거 정부에서 막을 방도 계제는 없죠. 아니 쉬겠다는데 회사에서 더 주겠다는 그걸 왜 막아요? 근로기준법이나 이거는 최저 기준을 정한 거기 때문에 더 주겠다는데 막을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유급휴일하고 유급휴무일이 문제가 되는 게 저게 유급이 돼버리니까 저걸 기본급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 유급휴일이나 유급휴무일 지정으로 인해서 기본급에 들어가는 시간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노동부 생각과 좀 달라져 버린 거죠.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게 법원하고 노동부의 견해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좀 판단이 되냐면 법원에서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거를 주휴수당을 포함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법령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최저임금 계산할 때 계산할 때 산입이 되는 임금 범위가 소정근로, 아까 이제 반드시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대가를 소정근로시간을 나누는 건데 주휴수당은 사실은 애매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일을 원래는 해야 되는 날인데 면제를 시켜주고 별도 유급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를 봐야 될 거냐? 근데 법원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주휴수당 포함.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휴시간을 빼버립니다. 작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관심이 어차피 있으셨을 테니까. 이거죠. 174시간으로 나눠야 된다라는 논의가 막 계속됐었죠. 법원에서. 노동부에서는 주휴수당 포함했으면 주휴시간도 포함을 해야지 왜 주휴시간을 빼요? 그래서 209시간으로 계산을 해야죠. 라고 싸웠어요.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법원에서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빼야 된다. 노동부는 주휴시간을 포함을 해야 된다. 수당은 주휴수당은 둘 다 포함해야 된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주휴시간에 대한 부분인데 이 유급 휴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좀 다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174, 노동부에서는 209. 근데 이제 노동부 보면 뒤에 243이 있죠. 저 243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급 휴일, 유급 휴무일 이렇게 토요일을 부여를 해버리면 그만큼 유급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표에서 밑에서 보시면 약정 휴 또는 약정 휴무 시간, 약정 휴무 수당 이거를 포함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243시간까지를 노동부에서는 다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은 조금 복잡할 건데 제가 뒤에서 다시 수식으로 간단하게 표시를 할 거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잠깐만 참고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계속 싸웠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209 또는 토요일을 약정 휴일로 더 줬으면 243까지 다 인정.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급하는 기본급 전부 다 인정. 법원은 아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기 때문에 주휴시간 빼야 된다. 174로만 계산해야 된다. 대신 기본급에는 주휴수당 포함해서 분자를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시간급이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소정근로 시간은 174시간. 그리고 주휴시간은 35시간. 합쳐서 209시간인데 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209만 원을 174로 나누자는 거고 노동부의 입장에서는 209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자는 거였죠. 이거 싸웠어요. 법원에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법원의 입장도 맞다고는 생각은 해요. 법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보는데 노동부에서는 이제 갑갑한 노릇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시간급을 인상할 효과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노동부에서 작년 8월에 뭘 했냐면 법원에서 너네들이 뭐라고 소리를 짓거리든 말든 나는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209라고 해서 갑자기 뭐 지침을 내립니다. 그때는 법도 개정 안 된 상태였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요. 사실 노무사 입장에서는 야 노동부 뭔 땡깡이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바꿔버리죠. 어떻게 바꾸냐면, 사실 앞에는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한 다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존의 법입니다. 아마 여기 표시는 되지는 않을 거예요. 기준 이제 최저임금법이라서 굳이 표기할 필요는 없어서 그 지금 받으신 교재는 없을 건데, 기존에, 그러니까 작년까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저렇게 작성이 돼 있었어요. 뭐냐면, 그, 위에 건 됐고요. 밑에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보시면, 일주에 또는 1개월의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눈 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정 근로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소정 근로 174시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법원하고 노동부에서 해석이 바뀌었던 거고, 이거를 노동부에서 2018년 8월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뭔가 지침을 내리고 나서 법을 개정을 합니다. 지금 교재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바꾸냐? 아예 그냥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주휴시간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하자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2번 보시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뭐냐면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에 대해서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수, 그러니까 주 40시간이면 주 40시간이죠. 40시간이고, 그리고 근로기준법 55조 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수, 즉 주휴일 유급수당 8시간. 그러면 일주일의 소정 근로시간 총 시간은 48시간. 그러니까 앞에서 보신 거는 일주일의 소정 근로시간이라만 돼 있다 보니까 주 40시간이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고, 이게 문제가 돼버리니까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그 보시는 것처럼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 수 외에 주휴수당까지 다 포함을 하자라고 아예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깔끔해진 거죠.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싸움은 발생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예 법을 바꿔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주 단위로 정해진 거를 이제 월 단위로 환산을 하죠. 가끔 보면은 이제 그걸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주 40시간 근무하고, 그리고 주휴시간 합치면은 일주일에 48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209로 계산이 돼요? 라고 하는데, 원래 노동부의 계산이 209로 계산되게끔 행정해석은 있었어요. 지침도 있고. 그거를 또 여기서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어보시면,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라고 되어 있는데, 저렇게 문장으로 해석하니까 어렵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1년은 365일이잖아요. 이거를 저희는 어차피 일주 단위로 주 48시간으로 계산을 했으니까 몇 주인지로 이제 환산을 해야 돼요. 365를 7로 나누면 52.14가 나옵니다. 그래서 1년을 52.14주라고 계산을 합니다. 예, 7로 나눠보면 52.14가 나와요. 아, 1년은 52.14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근데 저희는 이제 월급을 주잖아요. 그러면 52.14주인데 그럼 한 달은 몇 주지? 52.14를 12로 나누면 4.3452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은 4.3452주구나. 자, 그래서 나온 게 저기 밑에서 표시한 게 제가 말씀드린 4.3452이고,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에서 시간을 계산할 때 주 40시간, 그 다음에 주휴시간 8시간 합쳐서 주 48시간, 일주일은 48시간 근무 뭐 받고 월 단위로 환산하면 제가 방금 계산한 것처럼 4.3452, 48 곱하기 4.3452 하면 208점 얼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올림해서 209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노동부 입장이었는데 이게 법에 표시된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노동부에서 행정해석 지침상 이렇게 계산한 게 맞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법원에서는 야 너네 틀렸어라고 했던 거를 이제는 법으로 아예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거에 대한 다툼은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조건 주 40시간 기준이면 한 달에 209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심플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기존에 174시간이냐 노동부에서 209부터 243시간이냐 이거를 개정법에서 209시간이 됐는데, 근데 지금 노란색 저기 표에 보시면 밑에 기존 노동부 입장에서 바뀐 게 있죠. 저거 가지고 올해 초에 엄청 말이 많았어요. 뭐였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소정근로에 뭐 이렇게 표 보여드렸던 것 중에 휴일, 휴무일을 유급휴일, 유급휴무일로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하게 되면은 243시간까지 늘어나는데 209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약정 휴일이나 약정 휴무일 수당이라고 내가 토요일 날 유급으로 줬던 거, 그럼 이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209로 나누면은 시간급이 늘어나겠네 라는 걸 막아버리려고 아예 계산할 때 고수당도 빼야 된다라고 그냥 결정을 해버립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표를 보시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최저임금 계산할 때 저렇게 계산하죠.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는데 기존에는 저렇게 계산을 했어요. 기본급 더하기 법정 주휴수당, 이제 유급 일요일 날 주휴수당, 그리고 토요일에 대해서 약정 휴일이나 약정 휴무일로 정했을 때 약정 휴무일 수당, 이거를 기존에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그리고 법정 주휴로서 유급 주휴에 대해서 35시간, 그리고 약정 휴무로서 최대 34시간까지. 이제 여기에 이제 분모랑 분자에 대한 합산에 대해서 노동부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였던 거를 이제는 법 개정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급과 법정 주휴수당, 그리고 기본급하고 법정 주휴시간 요걸로만 계산해라. 그러면 뒤가 남죠. 저 약정 휴무 시간은 약정 휴무 시간 저건 뭐냐? 저건 지금 법적으로 아직 해소가 안 된 상황이에요. 저건 아직 남아있어요. 좀 잔챙이에요. 그럼 저건 뭐지?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노동부에서는 일단 저거에 대해서는 저걸 그대로 지급을 해도 상관은 없다고는 보고 있어요. 단지 최저임금 계산할 때 빠진다일 뿐 저렇게 지급을 하는 게 위법이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지만 아마 이것도 뭔가 나중에 그 최저임금법이나 이거 개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법 개정될 여지가 충분해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게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기본급 174시간에 대한 174만 원, 그다음에 법정 주휴수당에 대한 35만 원, 그리고 약정 휴일수당에 대한 34만 원인데 뒤에 34만 원 날려버리면 이 34만 원 뭐죠? 이게 뭔가요? 이거 최저임금 계산할 때 넣어야 돼요. 통상임금 계산할 때 넣어야 돼요. 이게 논의가 전혀 안 된 상황이라서 단지 이번에 법 개정된 거는 법원하고 노동부가 하도 싸우니까 일원화시키자라는 게 목적이 있고 일단 그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 개정인 거고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개정이 필요하다. 논의가 분명히 될 거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죠?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계산 방법은 그렇고 계산 방법은 사실 209시간이 이제 그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게 다예요. 단데 이제 그냥 209시간입니다 하고 하면 제가 강의할 목적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바뀐 게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변경이 됐습니다. 산입 범위가 변경된 거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늘어났죠.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늘어났다는 말은 기존에 그냥 기본급만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회사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기존의 다른 최저임금에 포함이 안 된 것까지 내가 포함을 시켜줄게.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의 충격을 좀 완화시켜주는데 내가 좀 도움을 줘볼게.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시간급이 개념이 두 개예요. 최저임금 계산할 때 시간급이 있고 통상임금 계산할 때 시간급이 있죠. 이게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게 이원화된 게 우리나라 법이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좀 제가 아까 그 주휴수당 얘기를 했는데 그 주휴수당이 사실은 우리나라 임금 체계를 복잡하게 만든 주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주휴수당 제도가 전 세계 두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랑 터키. 이게 원래는 일본에도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그 우리나라에서 근로기준법을 처음 만든 게 1953년인데 그때 그냥 우리나라는 뭐가 있었어요. 막 정쟁 막 끝나고 그때인데 그래서 그냥 일본에서 야 얘네들도 노동법인데 노동기준법인가 되는데 그냥 갖다 쓰죠. 그래서 베꼈는데 거기에는 주휴수당이 있네. 그래서 그냥 갖다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이 주휴수당의 지금 임금 체계를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있죠. 뭐 이제 사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산입 범위 이게 지금 그 현재 최저임금법에 표시되어 있는 별표 내용입니다. 오른쪽의 내용은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이제 왼쪽이 중요하죠. 소정근로에 대해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거, 뭐 기본급이라든가 뭐 근속수당이라든가 뭐 직무수당 등등 있죠. 뭐 이거는 원래 산입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장됐다고 말씀드렸는데
확장됐다는 말은 결국에는 기존에 산입이 안 됐던 게 갑자기 산입이 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산입이 안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매월 한 달 초과해서 지급되는 거, 그리고 소정근로가 아니고 평균 임금 범위에 속하는 거, 그리고 기타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인데, 이 중에서 표시된 상여금하고 복리후생이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로 새롭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여금 같은 경우 만약에 최저임금에 산입을 시키려면 상여금을 매월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산입범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인 금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매월이 아니고 뭐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이건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상여금을 1년에 600%, 1년에 600%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려면 매월 50%씩 쪼개서 지급을 해 라고 하는 거죠. 매월 지급되면 그건 최저임금 계산으로 봐줄게. 원래 기존에는 안 됐거든요. 근데 그냥은 안 되고 올해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조금씩 늘려줍니다. 이게 목적이 통상임금하고 최저임금을 좀 일원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25% 초과분부터 해서 매년 5%씩 이 초과분에 대한 범위가 낮아지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를 보자면 기본급 170만 원 직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직원이 상여금을 1년 동안에 총 60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상여금을 2달에 한 번씩 받아요. 2달에 한 번씩 100만 원씩 받아요. 그러면 격월 상여금이기 때문에 이건 최저임금에 포함이 안 되겠죠. 그럼 기본급 170만 원 가지고 최저임금 계산하면 시급이 8134니까 당연히 최저임금 미달인데, 이거를 기본급은 똑같이 하면서 상여금도 사실상 격월로 100만 원, 근데 이거를 매월 50만 원씩 그냥 쪼개서 지급을 하는 걸로 바꾼다. 이렇게 되면 계산을 해보자면, 자, 저 위에 초과분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죠. 올해 최저임금이 1745150이에요. 주 40시간. 이거의 25%를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43만 6,288원이 나와요. 근데 내가 매월 50만 원씩 지급한다. 그러면 25% 계산된 저 금액 빼고 남은 게 6372원. 즉 25% 초과분. 저 6372원을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70만 원에 저 25% 초과분 합산한 거 1763712. 그래서 시간급은 최저임금 이상. 예,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그 상여금에 대해서 제도를 우리가 좀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부담이 좀 크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대신 이제 절차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따로 교재에다가 표기는 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상여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임금 규정이 됐든 취업규칙이 됐든 이거에 대해서 그 규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존의 격월이나 뭐 분기나 또는 반기로 지급하던 거를 매월 지급하는 걸로 바꾼다. 근데 이거는 취업규칙상 불이익 변경이냐 아니냐. 왜냐하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냐 아니냐. 이거는 직결되니까. 근데 노동부에서는 만약에 1년 동안 지급하는 총 상여금 금액이 동일하다면 이건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그래서 의견 정치만으로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정도로 결정을 하시면 된다. 근로자 물론 이제 뭐 노조가 있으면 조금 다툼이 있을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상여금 보고 이제 복리후생비입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최저임금에 추가로 들어가는 복리후생비. 식대나 뭐 숙박비 교통비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통상임금하고 최저임금하고 시간급이 두 가지로 운영이 된다고 했잖아요. 요즘 노동부에서 보면은 식대 10만 원씩 지급하네. 그러면 이거는 뭐 비과세고 복리후생비긴 하지만 고정적으로 매월 일률적 정기적으로 다 지급되니까 이거 통상임금 계산할 때 시간급으로 산입. 그러니까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하고 시간급이 분리되는 이유 중 이원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복리후생비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기 위해서 앞에서 상여금에서 보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초과분에 대해서 포함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번에 법을 개정했고 그거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이 되면 전액 다 반영한 걸로 그렇게 개정이 됐고
역시 이것도 다시 한번 실무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기본급 170만 원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식대 10만 원, 그리고 교통비 10만 원. 만약에 식비나 그 교통비 10만 원에 대해서 지금 기존의 법 개정되기 전이라면은 저거는 최저임금 계산할 때 빠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이겠죠. 근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저 20만 원 추가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20만 원에 대해서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다. 계산 방법은 쭉 보시는 것처럼 고시비율 7% 초과, 그 초과에 대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부분 계산해서 계산 쭉쭉쭉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또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전기상여금 계산하는 방법하고 다를 거는 없어요. 단지 이제 그 초과분 계산할 때 그 비율이 조금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 현재 각자 이제 계시는 사업장의 임금 체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여금이라든가 복리후생비가 일정 금품 계속 지급이 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최저임금이 어떻게 맞출 건지 또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변경된 또는 완화된 정거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위반을 했을 때 벌칙 규정을 두고 있고 이게 좀 강화가 됐어요. 최저임금 위반은 기본적으로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거랑 좀 비슷한 규정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36조를 보면 금품청산이라고 해서 퇴사할 때 직원한테 원래 지급을 해야 되는 금품을 모두 다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관련 법령 위반으로 똑같이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금품청산은 만약에 이 직원한테 뭐 이것저것 지급 안 한 최저임금 말고 뭐 퇴직금이라든가 뭐 가산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지급을 안 했어요. 나중에 이거 지급 안 한 거에 대해서 진정이나 고소가 들어가고 향후에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라고 하고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한 자가 그냥 저 받았으니까 없던 일로 할게요 라고 하면 그 사건 자체가 소멸돼 버립니다. 종결이 돼요. 특별하게 뭐 처리되는 건 없어요. 저희가 이걸 반의사 불벌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진정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불벌, 처벌하지 않는다는데 최저임금 위반은 그게 없어요. 그냥 여기 회사 최저임금 위반 무조건 처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금품청산 조항에 위반하고 이거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 뭐 연차수당이라든가 뭐 퇴직금 일부 미지급이라든가 가산수당 조금 잘못한 것들은 나중에 지급하면은 이게 다 이제 그 하자가 치유되는데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내용 다 확인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최저임금은 꼭 준수를 하십시오.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체불액들 이거 지연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아직은 이 지연이자에 대해서 그 지연이자 발생한 사람이 법원에다가 따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은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이거 이제 법 개정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게 노동부에서도 지연이자를 받아줄 수 있게끔 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서 보시면 유의점에도 있지만 단순하게 이제 미달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이제 징벌적 부과금이라고 해가지고 니네가 뭐 이걸 다 주든 안 하든 상관없이 미국에서 쓰는 거죠. 징벌적 부과금까지 도입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요즘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 정부의 정책 도입하고 하는 것들이 장난 아니에요. 일단 한번 정하면 꽂히면 그대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게 계속 그동안 논의가 됐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또 시행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정리를 한 거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저임금. 오늘 제가 준비한 것 중에 제일 설명드리기 힘들고 좀 용어도 좀 어려운 건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네. 연장근로 시간 부분 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 계산할 때 산입되는 범위는 소정근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의미를 해요. 근데 연장근로 시간, 연장근로 수당은 어떤 의미냐면 소정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걸 연장근로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적 정의상 연장근로 시간이 연장근로 수당은 소정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다 선입 범위에서 폐지가 됩니다. 예, 법적 용어 자체가 그래요.